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4장 JS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JSP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자바의 서블릿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블릿 자체가 코딩하기도 꽤 번거롭고 다음에 이해하기도 힘든 API가 많이 있었는데요. JSP는 그러한 서블릿을 좀 더 간소화시켜서 스크립팅화해서 일반적인 HTML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언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JSP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SP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되어 있는 스크립팅 언어로서 쉽고 빠르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웹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서블릿보다 우선 작성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작성하기가 쉽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유지보수, 수정 또한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서블릿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 중에 하나의 자바 소스, 서블릿 소스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자바 코딩이라든가 HTML에 관련된 코딩을 같이 포함을 시키셔야 했었는데, 이번에는 화면 구성을 위한 HTML과 프로그램의 로직 부분을 여러분이 분리시키셔가지고 디자이너, 다음에 개발자가 따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웹 컨테이너에 의해서 효율적인 코드 생성이 됨으로써 개발자 입장에서는요, 원하시는 비즈니스 로직만 담당하시면 되겠네요. 자, 무엇보다 큰 특징 중에 하나가 HTML 페이지와 유사하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HTML 페이지 디자인 도구를 이용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JSP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이라든가 나무 데이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용하셔가지고 JS 페이지를 쉽게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html.jsp라는 파일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제에서는요, 여러분 소스 가지고 있는 것을 이클립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컨텍스트를 하나 생성하시고요, 그 소스를 복사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이 저와 비슷한 내용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바로 선택되어 있는 분들은 저랑 유사한 화면이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J2EE 화면으로 전환시켜 주시면 되는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화면에서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요, 4장이기 때문에 ch4_웹이라고 짓고요. 하단에 컨텍스트 루트를 보시게 되면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접근하고자 할 때 8080 포트 번호 뒤에 ch4_웹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ch4_웹이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었죠.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스를요, 이 지금 만든 프로젝트에 카피하셔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폴더에서 4장에 관련된 파일 있죠? 이 파일 꽤 많은데요. 이걸 다 복사하셔가지고요. 복사하셔서 지금 새롭게 추가된 워크스페이스에 JSP라는 워크스페이스에 ch4_웹이라는 폴더에다가 웹에 관련된 페이지 HTML, 다음에 JSP 페이지는요, 웹 컨텐트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여기에 붙여넣기를 할게요. 현재 예제에서는요, 서블릿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바 소스라는 폴더를 여러분이 특별하게 사용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web-inf라는 폴더에 web.xml 파일, 서블릿 컨텍스트의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파일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덮어쓴 복사시킨 파일을 갖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스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리프레시 새로 고침하시고요. 볼까요? 웹 컨텐트 내용 쭉 보이시죠? 몇 가지 오류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오류 사항은요, 그럼 현재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인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이클립스에서 잘못 해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행하실 때는 큰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web.xml 파일도 보시게 되면 에러가 나왔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하단에 보시게 되면 태그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이 web-inf라는 폴더에 해당하는 tld 파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뜬 것인데, 이것은 삭제를 하고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빨간 표시에 해당하는 이 X 표시가 사라지고요. 나머지 두 가지 JS 파일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ello.js 파일 오픈해 볼까요?
자, JSP 구성 요소는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예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서버를 미리 준비해 놓을까요? 자, 서버를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컨텍스트에서 우측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Run As라는 메뉴가 있죠. Run on Server 클릭하시고, 자, 우리가 실행할 컨테이너 Tomcat 5.5 버전. 자, 실행하고자 하는 자, 프로젝트 ch4_web이죠. 선택하시고요. 자, 자동으로 서버가 실행이 되고요. 여러분들, 자, 현재 ch4_web이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에 리스팅 구조가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리고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예제는요. 자, 우리 가로 다음에 우리가 퍼센트 표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도 그러한 표시가 하나 좀 들어와 있죠. 자, 이 첫 번째 있는 표시하고요. 다섯 번째, 다음에 여덟 번째 있는 표시는 JSP 문법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라인에 우리가 그 서블릿 코드에서 사용해왔던 자바 문법이 왔다는 겁니다. out.println 다음에 더블 쿼트 하시고요. 마지막에 가로 닫고 세미콜론. 모든 자바 문법의 마지막은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러한 두 가지 글자가 화면에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 문장에는요, 일반적인 HTML과 똑같이 출력이 되는 예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로 실행하겠습니다. 자, HTTP 자, 로컬호스트. 자, 이번에 ch4_web 그 중에서 hello.jsp. 자, 내용 정확하게 이 줄은 자바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내용이고요. 아래쪽은 HTML 부분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라인의 글자가 정확하게 웹브라우저에 표시가 되죠. 여러분들이 변환된 소스 보기를 하시더라도요. JSP 문장하고 좀 다른 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원본 소스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웹브라우저의 소스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약간 달라진 거 아실 수가 있죠. 제 클라이언트가 볼 때는 앞에 있는 메모장에 있는 이러한 형태의 글씨를 보고 있을 뿐이지만요. 개발자가 작성을 하실 때는요. 뒤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작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HTML과 유사하게 JSP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결과는요. 적절한 형태로 변환이 돼가지고 클라이언트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내용은요. 이러한 JSP를 만드는 문법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러한 JSP는요,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삽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JSP는요, HTML과 여러분이 그동안 사용해 오셨던 HTML과 앞으로 또 사용하시게 될 자바 코드, 서블릿 코드에서 썼었던 자바 코드, 아니 일반적인 자바 문법, 배열을 만드신다거나 반복 문장을 쓰신다거나 if 문장을 사용하신다거나 객체를 호출하신다거나 그러한 식의 모든 자바 문법을요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HTML과 자바 코드를 가지고 있는 파일, 확장자는 .jsp로 붙이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단순한 텍스트 파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파일을 우리가 JSP라 부르고요. 자바 코드에 해당하는 이 부분, HTML 빼고 자바스크립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요 우리가 스크립트 렛이라 부릅니다. 스크립트 렛으로 되어 있는 문법은요 전부 다 자, 꺽쇠 표시로 시작을 해서 꺽쇠 표시로 끝나는 게 그 특징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JSP 소스를 보시다가 이러한 꺽쇠 모양의 퍼센트 모양의 표시가 나오셨다라면 바로 그것은 JSP의 자바 코드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들도 자, 여기 퍼센트가 나왔고요. 뒤에 퍼센트가 끝났고요. 다섯 번째 퍼센트, 여덟 번째 퍼센트가 있죠. 현재 이 hello.jsp라는 예제 역시 우리가 스크립트 렛이라는 문법적인 구조가 두 번이 사용이 된 겁니다. 자, 다음 예제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table.jsp라는 예제를 하나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table.jsp라는 예제를 보시게 되면요. 상단에 자, 해당하는 스크립트 렛 문장 하나가 있고요. 여섯 번째, 여덟 번째 퍼센트. 자, integer row E, 다음에 integer column E라고 하셔서 데이터 두 가지 변수를 선언을 시키셨죠. 자, 10번째부터 16번째까지도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렛 문장이 적절하게 혼합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반복 문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퍼센트 문장, 자바 문법을 사용을 했고요. 다음 11번째는 일반적인 HTML 문장,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바 문법,
HTML 문법, 자바 문법, HTML 문법. 이렇게 자바 문법하고 자바 코드하고 HTML 문장을 같이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하나의 JS 페이지를 만들었네요. 그러면 자, 이 tr 태그, td 태그는 몇 번이 실행이 될까요? 바로 반복하는 이 포문의 반복 개수만큼 tr과 td 문장들이 실행이 되겠죠. 물론 td 안쪽에 out.println 데이터를 출력하는 이 문장 역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i 값, 다음에 j 값이 반복해서 자, 로우 값 2고 다음에 컬럼 값 2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4개 정도의 데이터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네요. 현재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런 식의 문법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HTML 문장 그리고 스크립트 문장을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JSP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페이지로 구출해 보도록 할까요? 테이블. 자, 결과화면에 표시가 되죠. 자, 소스 보기 하시게 되면요. 처음에 작성시켰던 반복 문장에 관련된 코드 다 사라져 있고요.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데이터가 표시됨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JSP라는 것은요. 서블릿 컨테이너에 의해서 해석이 된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스크립트 렛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바 코드가 들어가 있는 문법을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스크립트 코드는요, 어떤 것으로 변환시켜지냐면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로 자동 변환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잠시 후에 JSP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 텐데요. 자, JSP라는 것은 전혀 서블릿과 별개의 새로운 어떤 구조가 아니라요. 이 JSP는요, 바로 서블릿의 축소판, 서블릿의 간소화판이에요. 즉 JSP는 바로 서블릿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블릿으로서 만들어줘야 되는 다양한 객체, 클래스 선언, 다음에 메소드의 선언 이러한 문장들을요 JSP에서는 보다 쉽게 개발자가 쓸 수 있도록 이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는요 자 서블릿을 호출을 해서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결과를 가져가는 이러한 구조였다라면 이번에 JSP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구조로 바뀌냐면 자 클라이언트는요 JSP 문장을 서버 측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JSP 문장을요, 서버가 단순하게 리턴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1차로 이 JSP는 서블릿으로 자동 변환이 됩니다. 이건 서블릿 컨테이너가 해주는 역할이고요. 개발자는 어떻게 변환되어 있는가, 어떠한 글자를 가지고 바뀌었는가 그런 건 모르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디버깅 할 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작성하실 때는 개발자는 JSP만 작성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클라이언트가 JSP를 호출하시게 되면 그 JSP는 반드시 뭘로 변환이 된다? 서블릿으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HTML JSP, 다음에 table.jsp 이 두 가지 파일 역시 서블릿 코드로 변환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변환된 서블릿이 컴파일 되고요. .class 파일로 컴파일이 되겠죠. 컴파일이 된 다음에 그 값을요 클라이언트한테 리턴 시켜줘서 화면에 적절한 글자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JSP가 서블릿으로 변환시켜주고 변환된 서블릿 내용을 컴파일시키고 결과를 가지고 오는 작업 이러한 종합적인 작업을 다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톰캣이라는 서블릿 컨테이너가 해주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table.jsp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서블릿 코드로 변환되었는가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클립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WTS라는 플러그인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지금 작성하시고 있는 ch4 언더바 웹이라는 컨텍스트가 보이시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소스들이 들어가 있는 폴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워크스페이스는 JSP라는 워크스페이스가 있죠. 자, 이 JSP라는 워크스페이스에 1장에 썼던 프로젝트 폴더, 다음에 웹 폴더 3장에 썼던 거, 4장에 썼던 거 다 보이네요. 그죠? 그 중에서 .metadata라는 폴더로 이동하시게 되면요. 여기에 플러그인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하이 폴더가 있고요. 플러그인스랑 하이 폴더의 아래로 쭉 이동하시게 되면요. 자, org eclipse wst.server.core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하나 보이십니다. 자, 이 폴더로 이동하시게 되면요. 하이 폴더 중에서 tmp.0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동할게요. 자, 여기에 워크란 폴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요. 바로 이 워크란 폴더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만드신 JSP의 서블릿한 파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동해 볼게요. 워크. 다음에 카탈리나 그리고 로크로스트. 자, ch 3 언더바 웹
다음에 4 언더바 웹.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파일과 지금 만들고 있는 파일의 컨텍스트가 보이시죠? 이동하시게 되면요. 하위 폴더가 계속 나열되는데 org, 다음에 아파치, JSP.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실행했었던 hello.jsp라는 파일하고 table.jsp라는 파일이 보이시죠? 그런데 파일명이 조금 다릅니다. hello.jsp는 hello 언더바 jsp.java라는 파일. 테이블은요, 테이블 언더바 jsp.java 파일. 둘 다 .java 파일인 거 아실 수가 있죠? 자, 이 파일을 오픈해 볼까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바 파일 내용인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글꼴 좀 변경하셔가지고 좀 짧게 보여드릴게요. 자, 테이블 언더바 JSP라는 파일이고요. 자, 여기 가지고 있어야 되는 파일들 중에서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가 보이네요. 자, 리퀘스트 객체 선언되어 있고 리스판스 객체 선언되어 있고요. 이 작업들은 우리가 서블릿 클래스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서비스에 해당하는 메소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내용 보시게 되면 out.write 이용해서 데이터 출력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반복 문장 그대로 넘어왔고요. 다음에 출력 문장 그대로 넘어왔고요. 자, 이렇게 모든 JSP 파일은 바로 컨테이너에 의해서 서블릿 코드로 변환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전에 썼던 우리 3장의 예제들도 똑같이 이 폴더 구조 안에 모든 자바 파일로 변환되어 있는 페이지 내용이 다 보일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작업은요. 이 서블릿 파일이 변경되어 있는 위치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이 길이 반드시 어떠한 컨테이너로도 무조건 서블릿 코드를 변환을 시켜주는데 변환시켜주는 위치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의 매뉴얼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동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변환된 걸 우선 살펴봤고요. 다음 장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테이블 예제까지 살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한 문자를 JSP에서 어떻게 출력하는가, 그리고 JSP에서 필요한 그런 간단한 문법적인 구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로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로 끝나는 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스크립트 원소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랑 원소라는 것은 자바에 코드가 들어와 있는 예제라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표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화면에 JSP 문장 중에 자바 코드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호죠. 그런데 이러한 기호마저 여러분들이 출력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자, 우리 꺽쇠 표시하시고요. 역슬러시 다음에 %. 자, 끝나는 문장은 상관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스크립트 원소 안에서 이러한 글자를 출력하고 싶으실 때는요, 반대예요. 꺽쇠 %, 마지막에 %, 그리고 역슬러시, 다음에 꺽쇠를 쓰셔야지만 원하시는 두 가지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escape.jsp 파일. 자, 내용 보시게 되면 우선 우리가 이 문자하고요. 이 문장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 문장도 어떻게 출력한다는 얘기입니까? 자, 역슬러시 %하고 출력하시게 되면 화면에는 그냥 꺽쇠, 다음에 %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스크립팅 원소에서 출력하는 방법은요. 자, 처음에 시작하는 문장은 오히려 HTML과 좀 반대죠. 끝나는 문장만 역슬러시 하고 시작이 됐고요. 아래쪽에서 쓰였던 스크립트 렛 문장의 원소는요. 변수에다가 그러한 데이터를 선언시키신 다음에 바로 출력 문장을 통해 가지고 화면에 데이터를 쓰고 있는 문장이에요. 자, 이 두 번째 방법과 2-2번 방법은요. 동일한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은 HTML에서 표시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스크립트 렛에서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escape.jsp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이러한 두 가지 표시를 표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서 표현하는 방법, 두 번째 스크립트 렛에서 표시하는 방법 똑같이 결과가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스에서는요 좀 다른 모양 보인단 말이에요. HTML은 역슬러시 % 하셔야지만 이 모양이 나오고요. 우리가 스크립트 원소에서는 처음은 상관이 없지만 끝날 때는 역슬러시 괄호하고 닫으셔야지만 이러한 모양으로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석을 달아보는 분은 뭘까요? 자, JSP에서 주석 다는 방법은요. 일반적인 HTML 주석과 똑같이 느낌표 마이너스 2개로 시작하고요. 마이너스 2개를 끝나시게 되면 이 문장은 HTML의 주석이 되는 거예요. 주석이라는 것은요. 화면에 소스상에 나타나지만 여러분들 결과 화면, 웹브라우저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주석이고요. 자, JSP 단독적으로 주석을 추수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2개를 시작을 하고요.
PPT에 빠졌는데 마이너스 2개, 다음에 퍼센트로서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JSP 주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쪽에 써있는 문장은요, 웹브라우저 화면에 보이지도 않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소스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커멘트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HTML 주석이에요. 자, 느낌표 마이너스 2개로 시작하고 마이너스 2개로 끝나는 이 부분 HTML 주석이에요.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요, 소스 보기 했을 때 내용이 보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요, 자, 퍼센트 마이너스 2개로 시작했고요. 마이너스 퍼센트로 끝났습니다. 얘는 JSP 주석이에요. 즉, 이 문장은요, 화면에 안 보이지만 소스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차이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HTML 소스 보기를 해주세요. 그 글자 외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됐죠? 즉, 이 부분도 주석이고요. 아래쪽 부분도 주석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화면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소스 보기를 했을 경우에 자, 위쪽에 있는 부분, 이 문장은 화면에 소스에 보이네요. 7번째부터 11번째까지는 소스에서 보이죠. 하지만 12번째부터 17번째까지는 소스 보기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JSP 주석과 다음에 일반적인 HTML 주석의 차이점이란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JSP의 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것은 JSP의 문법적인 구조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JSP 페이지 구성은요, 우선 HTML 태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TML에 가지고 있는 모든 태그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테이블 태그, 폰트 태그, 앵커 태그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템플릿 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원소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원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배우셔야 될 JSP의 문법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원소, 엘레먼트 부분은요, 다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지시어 부분, 다음에 스크립팅 원소 부분, 마지막으로 액션 원소 부분, 이렇게 구분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시어 파트하고, 다음에 스크립팅 원소 파트하고, 액션 파트하고 각각 쓰이는 기호가 약간씩 다릅니다. 지시어 파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퍼센트, 다음에 골뱅이 하는 이 모양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자, 지시어 파트를 끝날 때는요, 퍼센트 하고 끝나시면 되고요. 자,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게 페이지라고 오실 수가 있거나, 아니면 include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태그 lib, 태그 library라고 오거나, 셋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페이지라는 것은요, 지금 만들고 있는 JS 페이지의 전체적인 페이지 정보, 임포트 문장, 세션의 사용 여부, 그런 것도 정하시는 부분이고요. include라는 것은 현재 JS 페이지에서 다른 JS 페이지를 포함시키고자 할 때 쓰는 구조고요. 태그 라이브러리는 자바 소스를 다 배제하고 우리 HTML 태그와 같이 태그 사용으로서 모든 자바 코딩을 대체해 줄 때 사용하고자 하는 게 태그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두 번째, 스크립팅 원소라는 것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선언 문장, 표현 문장, 스크립트 렛이라는 문장. 자, EL이라는 것은요, Explain Language라 해서 우리가 JSP 2.0에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서 우리 10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이라는 것은요, 사용하는 문법적인 구조는요, 퍼센트, 다음에 느낌표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요, 전부 다 퍼센트 하시고 종료하시면 돼요. 자, 퍼센트 느낌표로 시작되어 있는 이 문장을 우리가 선언문이라 부르고요. 사용하는 용도는 변수의 선언, 인티저 A, 스트링 A 이런 식으로 변수의 선언을 하실 수가 있고 메소드의 선언도 가능합니다. 변수와 메소드를 만드는 부분은 바로 선언 문장이다. 자, 이러한 선언 문장은요, 우리가 자바 코드에서 멤버 필드에 해당하는 변수를 선언시킬 때 사용하는 거랑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 문장이라는 것은요, 쓰는 문법적인 구조는 퍼센트, 다음에 이퀄 표시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끝날 때는 역시 퍼센트로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 문장이라 불러요. 이 표현 문장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글자는요, 우리가 out.println 하는 것과 똑같이 화면에 출력이 고스란히 됩니다. 이것은 out.println, 즉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시켜주는 것에 우리가 축소화시킨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크립트 렛이라는 것은 그동안 써왔던 퍼센트로 시작을 하고 퍼센트로 끝나는 문장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지시어,
다음에 메소드 선언시켜주는 이 선언 문장, 그리고 표현 문장,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스크립트렛 문장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어떤 게 혹시 있냐면 로컬 변수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고요. if 문장 오실 수가 있고요. 반복 문장 오실 수가 있고, 객체 만드는 거, 객체 호출하는 거, 이런 모든 문장이 다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은요. 이런 스크립트된 문장이요. 바로 서블릿 코드로 변환이 될 때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로 자동 변환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서비스라는 메소드가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핵심적인 거 있죠. 서비스 메소드 역할, 뭐 두겟이라든가 두포스트라든가 그런 메소드와 같이 서비스 역할을 하는 메소드로서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메소드예요. 바로 스크립트렛은요. 나중에 서블릿 코드로 변환이 될 때 이 메소드 안에 전부 다 코딩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액션 원소 중에는요, 우리는 이 액션 원소를 다음 장에 배울 텐데요. 자, 유즈빈, 객체 생성하는 거, set property, 메소드, set 메소드 호출하는 거, get 메소드 호출하는 get property. 자, 애플릿 첨가하는 플러그인, forward하고 include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다른 페이지를 삽입하고자 할 때, 마지막에 파람이라는 이 액션 태그는 다른 엘리먼트를 사용할 때 파라미터를 전달시킬 수 있는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지시어, 다음에 선언 문장, 좀 색깔 좀 달리 해볼까요? 색깔을 푸른색으로 합시다. 자, 지시어 파트 시작하는 것은 퍼센트 골뱅이로 한다 그랬고요. 다음에 선언 문장 파트 퍼센트 느낌표로 시작한다 그랬었고요. 표현 문장 파트 퍼센트 이퀄 표시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스크립트렛 문장 퍼센트로 시작한다 그랬고요. 마지막에 액션 태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액션 태그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번 장에서 알아볼 것은 지시어, 선언 문장, 표현 문장, 다음에 스크립트렛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reeting.jsp라는 예제를 하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문법 구조에서 퍼센트 골뱅이로 시작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지시 문장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페이지가 제일 앞에 있는 걸로 봐서 페이지 지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지시어는요, 현재 JSP의 각종 정보, 인코딩 타입, 다음에 임포트 시킬 클래스들의 이름, 패키지의 이름, 이런 것들 나라는 게 페이지 지시어 역할이고요. 자, 일반적인 HTML 코딩이 맞네요. 그리고 자, 6번째 있는 문장 역시 중요합니다. 퍼센트 느낌표로 시작했어요. 무슨 문장이? 야, 퍼센트 느낌표로 시작했으면 바로 선언 문장. 인티저 A는 20이라고 선언시켰네요. 이렇게 선언시켜준 변수는요, 바로 멤버 변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있는 문장은요, JSP useBin이었는데 액션 태그입니다.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 부분인데 아직 배우지 않은 다음 장에 배우는 관계로 요거는 useBin이라는 것은 객체를 생성하는 거다라고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12번째 문장은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이죠. 자,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이 표현 문장은요, clock.getYear 플러스 1900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현재 연도라든가 현재 월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얻어오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out.println에서 출력시켜야 될 내용을요, 간단하게 퍼센트 이퀄로 표시하시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용도로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5번째 있는 문장 퍼센트로 시작했고, 자, 마지막에 퍼센트로 종료되어 있죠. 아래 거 볼까요?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퍼센트로 시작했고 퍼센트 종료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 else에 대한 이 price 가로를 닫기 위해서도 퍼센트로 시작했고 퍼센트로 끝났네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스크립트렛 문장이라 해서 일반적인 자바 코딩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코딩 시켜놨던 내용들은요, 자바가 이 JSP가 서블릿으로 변환이 될 때 바로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에 고스란히 옮겨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calendar.getInstance.get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날짜를 얻어와서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제일 마지막에 퍼센트 골뱅이가 또 왔죠. 자, 퍼센트 골뱅이는 아까 지시어라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 지시어고요. 아래 include로 봐서 include 지시어가 되겠네요. 즉 다른 쪽에 있는 파일을 읽어드려 와서 해당하는 페이지에 써주겠다는 얘기인데 copyright.jsp라는 파일을 불러오겠다는 뜻이네요. 즉 이 라인에 copyright.jsp 내용을 포함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copyright.jsp라는 파일은요. 자, 두 군데에 include 지시어가 사용이 또 되었네요. 첫 번째 페이지 지시어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고요. 두 번째 include 지시어는요. 메일의 주소를 링크를 걸기 위해서 안에 쓴 게 한 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사용자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include 지시어 name.txt라는 파일을 불러와서 화면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name.txt 파일 사용자 이름 들어가 있는 파일이죠. 이렇게 해서 copyright은 name.txt라는 파일을 불러왔고요. greeting이라는 파일은 copyright을 불러왔기 때문에 화면에는 이 name.txt가 가지고 있는 글자가 써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만들 수 있는, 이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는 페이지 중에서 JSP를 이용을 해서 greeting.jsp 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greeting.jsp 페이지는요, 선언 문장, 죄송합니다. 지시 문장, 선언 문장, 표현 문장, 스크립트 랩 문장, 다음에 액션 태그 문장 다 사용된 예제니까 한번 꼭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greeting.jsp 실행하시게 되면 자, 웰컴 페이지가 보였죠? 한번 실제 소스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실제 소스를 비교해 봅시다. 웰컴이라는 글자 상단에 7번째 라인에 H1 태그로 표시가 되어야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 자, today is HTML 문장이죠. 자, year, month, day 다 출력이 되는데 11번째, 12번째, 13번째 문장 다 해석이 돼서 데이터 표시가 됐네요. 13번째는 이 달러 표시로 시작한 문장은요. 우리가 앞으로 10장에서 배우게 될 EL 문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15번째부터 19번째까지는요. 굿모닝인지 굿애프터눈인지 표시할 건데 어떻게 표시했나요? 칼렌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get 메소드 이용하셔가지고 칼렌더 AM_PM 정보가 AM 오전이라면 굿모닝을, 그렇지 않다면 굿애프터눈을 출력시켜 놓으라고 했었죠. 현재 시간으로 봐서 오후인 거 봅니다. 굿애프터눈이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었네요. 이러한 제어 문장 역시 JSP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copyright, 다음에 홍길동이라는 글자. 자, greeting이라는 파일에는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출력하기 위한 문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copyright이라는 별도의 JSP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글자가 나온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소스 보기 해볼까요? 소스 보기 했을 때는요, 통합된, 지금 우리가 include를 여러 개 왔었는데 통합된 예제 하나로만 데이터가 보이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간략한 JSP 파일을 만들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본 시간 끝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 JSP가 서블릿 코드로 자동 변환되는 위치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위치로 이동을 해서 지금 greeting.jsp 파일이 변경되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보이네요. greeting_jsp.java 파일. 자, 에디트 플러스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클래스 이름. 다음 여러분들이 11번째 인티저 a는 20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이 글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선언 문장에 선언시켰던 멤버 필드에 해당하는 값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멤버 필드 값이고요. 두 번째, 자,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에 서비스 메소드 관련된 것들이 오도록 되어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서비스 메소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코딩해 왔던 이런 스크립트 랩 문장을 서비스 메소드 안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볼까요? 자, HTML 태그 보이시죠? 다음에 날짜, 연도, 날짜, 그리고 현재 오전, 오후인지 체크하는 if 문장. 마지막으로 굿모닝 또는 굿애프터눈 출력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카피라이트 되어 있는 결과 홍길동이라는 글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나요? 서블릿 코드로 변환이 돼서 화면에 출력하고 있네요. 즉 서블릿 컨테이너가 실행하는 파일은 JSP라기보다는 뭘 실행합니까? 이 서블릿 파일을 실행하겠죠. 이 서블릿 파일은 물론 JSP로부터 변환된 파일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서블릿 파일이라는 얘기예요.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문제가 있는데요. 과연 서블릿이 빠른지 JSP가 빠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지만 만들기, 작성하기는 JSP가 쉬울지 몰라도요. 속도 면에서는 서블릿 코드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 이유는 JSP 코드는 어쨌든 어떤 문장을 작성하시든 간에 무조건 서블릿 코드로 1차 변환이 되고요. 컴파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변환 과정이라는 시간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만들기, 작성의 용이함은 JSP가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외부를 통해서 개발을 하시고자 할 때는요. 서블릿보다는 JSP를 더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러한 JSP 처리 과정과 라이프 사이클을 제가 정리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선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은 JSP라는 것은 일자로 서블릿 코드로 변환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워크라는 폴더도 살펴봤죠. 이 워크라는 컨테이너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의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찾아가셔야 되고요. 자, 먼저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JSP에 서블릿 변환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 서블릿 변환 코드가 없다면 서블릿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과 그 만들어진 서블릿 자바 파일을요 컴파일을 시켜주는 과정, 그리고 메모리에 업로드, 즉 메모리에 로드를 시켜주는 과정이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이전에 이 JSP에 대해서 변환된 서블릿 파일이 있고 그 파일이 컴파일된 파일도 존재한다면요, 메모리에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를 하시고 메모리 로드가 안 되어 있으면 메모리 로드 과정만 거치시면 되겠죠. 물론 메모리에 있다라면 그 데이터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사용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과정의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보자면요. 우선 서블릿으로 변환을 시켜진다는 과정 때문에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과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바로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 이닛 서비스, 다음에 디스트로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JSP가 서블릿으로 변환됐을 때는요, 서블릿의 init이라는 메소드 대신에 JSP init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메소드 대신에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요. 마지막에 디스트로이라는 메소드 대신에 JSP 디스트로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메소드는요, JSP가 변환된 서블릿 코드에 실제 소스를 보셔야지만 내용이 나타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JSP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장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